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한번 깨진 신뢰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40년을 같이 해온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을 함부로. 그래. 내가 소문냈어.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하니까. 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을 뻔했어. 그래서 뭐? 내가 거짓말했어. 40년 우정도 이렇게 배신하니? 배신? 웃기지 마. 언니는 늘 완벽한 척하면서 날 무시했잖아. 무슨 소리야. 난 널 친동생처럼.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정말 매스꺼워.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에 대한 배신은 시간이 지난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한심리학회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억지로 화해한 사람들 중 78%가 이전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씀드리지 못했던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절대 화해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35년간 교직에 몸담으셨던 김순자 선생님의 가슴 아픈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낸 35년.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교육자의 자부심이 단 한 통의 편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2년 3월 교감 승진을 앞둔 순자 선생님의 책상 위에는 한 통의 익명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순자 교사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35년간 단 한 번도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던 순자 선생님.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갑자기 차가워진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30년을 함께한 동료 미선의 이상한 태도. 진실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미선아, 이게 다 내 짓이었어? 네, 제가 했어요. 어차피 언니는 승진하시겠죠? 3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이제 와서 그런 말씀 마세요. 언니도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배신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영원했습니다. 순자 선생님은 결국 6개월간의 병가를 내셨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아침마다 땀에 젖어 깨어나는 날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인데 한 번만 봐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나이 들수록 친구가 소중한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특히 미선의 변하지 않는 태도, 진심 어린 사과 대신 들려온 말은 언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경쟁이니까 당연한 거죠, 뭐. 결국 순자 선생님은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명예퇴직, 그리고 3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 단절. 1년이 지난 후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오신 순자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순자 선생님은 오히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저를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렙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관계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진정한 반성 없이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할 때 그 관계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를 과연 끊을 수 있는 걸까? 두 번째 이야기는 40년간 한 병원을 지켜오신 간호과장 박영숙 님의 이야기입니다. 의료계의 엄격한 위계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걸어온 40년. 그 시간은 자부심이자 긍지였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6개월 앞둔 어느 날 그동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담당 간호과장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했던 동료 수간호사 미영 씨의 충격적인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박 과장님은 평소에도 이런 식이었어요.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죠. 진실은 얼마 후 밝혀졌습니다. 미영 수간호사가 승진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증언이었다는 것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계 종사자들 중 68%가 직장 내 신뢰관계 붕괴로 인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미영 씨, 난 40년을 명예로 살았어.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었다고. 이런 나에게. 왜 이런 거야? 과장님, 이제 와서 그러시면 곤란해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잖아요. 30년을 함께 일했잖아. 과장님도 그동안 저를 믿은 적 없잖아요. 항상 저를 견제하기만 하셨죠. 영숙님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이제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되었습니다. 대한정신의학회의 연구 결과 직장 내 배신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일반적인 우울증보다 회복이 3배 더 어렵다고 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을 참고해서 보시겠습니다.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6개월간 체중 12kg 감소, 지속적인 공황 발작 증상, 대인 기피증 발현.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퇴직 전에 다 풀어야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용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영숙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더는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제 인생 마지막 결단이었죠. 40년 경력도, 퇴직식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가 저를 지키는 선택을 했어요. 1년이 지난 후 영숙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는 작은 요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이 행복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야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관계 단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것은 도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입니다.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독이 됩니다. 2023년 한국노인복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82%가 가까운 지인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경험했고 그중 93%는 거절하지 못해 지속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30년간 한 동네 반찬 가게를 운영하신 이명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명자님은 늘 하던 대로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과 함께 쓰러지신 명자님은 급히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은 절대 안정하셔야 해요. 하지만 회복이 필요한 그때 20년 지기 친구 영순 씨가 찾아왔습니다. 명자야,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줘야겠어. 부탁 좀 할게. 영순아, 난 지금 몸이 에이, 우리가 20년이야. 아픈 사람한테 와서 이럴 수 있어. 의사가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데. 너, 나 도와주기 싫은 거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회복기 환자의 스트레스는 질병 재발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자님은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순이는 매일 왔어요. 새벽에도 밤에도 급하다며 잠깐이면 된다며. 충격적인 통계 자료화면 참고해서 보시겠습니다. 노인층 대인관계 스트레스 심각도 조사입니다.
거절하지 못해 생기는 건강 악화 사례 78%, 관계 단절 후 삶의 질 개선 사례 85%. 결국 명자님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수술 부위가 다시 벌어졌고 의사는 재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영순 씨의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너 요새 반찬 맛이 너무 없어. 손님들이 다 그러더라. 영순아, 내가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에이, 그게 무슨 핑계야. 내가 얼마나 널 도와줬다고.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연구 결과 관계에서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한 사람의 89%가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명자님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문득 거울을 보는데 저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들의 부탁만 들어주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명자님은 그날 처음으로 미안해요.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명자님의 가게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문을 열고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만 일하는 작지만 행복한 가게로 이제는 제가 소중해졌어요. 내 건강, 내 시간, 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줄 아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경계선을 그리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인간의 뇌는 배신의 순간을 가장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뇌의 편도체에 깊이 각인되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대기업 임원으로 30년을 보내신 김정우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식. 정우 회장님은 마지막 연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온 소식, 30년을 함께 일해온 부사장의 배신이었습니다. 회장님, 급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방금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부사장이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임원급 배신으로 인한 기업 피해액이 연간 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전적 손실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 상처였습니다. 병원 의료기록 화면을 참고해서 보시겠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심장 부정맥 증상 발현, 불면증과 우울증 동반, 심각한 신뢰 장애 증후군. 창업 때부터 30년을 함께 했는데 회장님, 저도 이제 제 인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떠날 때 떳떳하게 말했어야지. 말씀드렸다면 막으셨겠죠. 넌 내가 아들처럼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정신의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신뢰 붕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러한 배신 경험이 치명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노년기의 배신 경험은 단순한 정신적 충격을 넘어 신체 기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시간이 약입니다. 하지만 최 부사장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아닙니까? 1년 후 정우 회장님은 모든 경영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도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젊은 창업자들을 멘토링하는 일도 시작했죠.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배신이란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나 봅니다.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과감히 돌아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올바른 치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버드 심리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관계 단절 후 적절한 치유 과정을 거친 사람의 92%가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주인공은 30년간 종합병원 약제과장으로 일하시다 갑작스러운 배신을 경험하신 송미란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출근길이었습니다. 미란 과장님은 늘 하시던 대로 병원 약국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문서 한 장. 30년 동안 함께 일한 수석 약사가 과장님을 고발한 내부 고발장이었습니다. 종합병원 약제과장, 의약품 관리 부실 의혹.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직장 내 신뢰 붕괴로 인한 트라우마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은정 씨 왜 이런 거야? 과장님, 이제 그만 물러나실 때가 됐잖아요. 30년을 함께 일했잖아.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병원 진료 기록 화면을 참고해서 보시겠습니다. 극심한 불안장애 발현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혈압 불안정, 급성 우울증상, 면역력 저하로 인한 대상포진 발병, 미란 과장님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연구 결과 직장 내 배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반 스트레스보다 회복이 4배 더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3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악몽. 하지만 미란 과장님은 새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명예퇴직을 결정하고 1년간의 치유여행을 떠나신 겁니다.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졌어요. 산티아고 순례길도 걷고 명상 프로그램도 참여했죠. 관계 단절 후의 치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오히려 더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미란 과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는 작은 약국을 운영하시며 환자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나누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직함이 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짜 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상처가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치유 과정 데이터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 관계 단절 후 새로운 시작 성공률 78%, 자아존중감 회복 사례 85%, 삶의 질 향상 지표 92%, 상처는 결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신을 향한 용서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선택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노년학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건강한 관계만을 선별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의 주인공은 40년간 중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하시다 충격적인 배신을 경험하신 윤혜경 선생님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교내 합창대회 날이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할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죠. 합창 연습 소리와 함께 갑자기 들려온 소식. 30년 지기 동료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윤 선생님이 합창대회 상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제보. 예일대 심리학과 연구진의 조사에 의하면 신뢰관계 붕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육체적 폭력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병원 의료 기록 화면을 참고해서 보시겠습니다. 급성 스트레스성 실어증 발현으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 자율신경계 장애, 성대 결절 발생. 정수가 우리가 만난 지가 벌써 몇십 년째니? 선생님, 이제 그만 물러나실 때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늘 당신이 주목받았잖아요. 이제는 제가 합창부를 맡을 차례라고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관계 단절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상대의 진정성 있는 사과 여부, 반복되는 상처의 패턴, 관계 회복에 대한 상대방의 의지, 자신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래의 발전 가능성. 혜경 선생님은 이 5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을 내리셨죠. 40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관계가 지킬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치유과정 데이터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관계 단절 후 삶의 질 개선 사례 89%, 새로운 관계 형성 성공률 93%, 정신건강 회복 지표 95%. 이제는 작은 음악 교실을 운영해요.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상호 존중, 경계의 명확성, 그리고 성장의 가능성입니다. 관계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바로 당신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홀로 있는 것이 누군가와 불행하게 있는 것보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교직에서, 병원에서, 회사에서 평생을 바쳐 일하신 분들의 가슴 아픈 선택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더 이상 독이 되는 관계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닌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이 시기,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관계가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용서는 상대방의 진정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당신의 평화로운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을 지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상을 사는 지혜TV였습니다.